네, 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어, 이제 2024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물론 이제 첫눈인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번 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제가 받은 느낌은, 오늘 딱 그날이다. 그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눈밭에서 어, 저주의식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에 일찌감치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의식을 하기 전에 어, 중요한 개인적인 그런 어, 저주 주술을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의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걸린 시간은 이제 밝힐 수는 없고요. 대신 이제 앞에 이제 영혼을 끌어오는 의식을 하고, 그리고 또 끌어온 다음에 인형에 담아서 또 이제 몇 가지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 저주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특정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진을 이제 저 사진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사진에다가 쏜다고 그게 뭐 효과가 바로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사진을 보는 제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또 이제 하나 이제 말씀드리네요. 팁을. 그러니까 사진을 놓고 쏘는 그게 아니고, 이제 저 사진을 보면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한결 일이 편해집니다. 쉬워져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또 이제 집중력 올려야 되는데, 그게 또 굉장히 말이 쉽지, 이동하는데 한 30분, 40분 쓰고, 그 다음에 짐 풀고, 뭐 이제 재단 이렇게 세팅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 그 주술의식도 하고, 강령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인형을 또 영혼을 담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또 거기다 이제 담고, 그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화살을 쏠 즈음이 되면, 일단 한 시간은 훌쩍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현장 도착해서. 그래서 이날은 좀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메인 의식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의외로 눈이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나라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저처럼 좀 상위권에 있는 주술사들은 이런 거를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뭐 그런 거 이제 예를 들면 뭐 시대가 막 급변하고 나라가 막 어지러울 때 그냥 입 꼭 닫고 그냥 조용히 있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그냥 일반 무속인 또는 뭐 주술사기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이 시대의 흐름을 좀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마 큰 무당이 되신 분들, 또 큰 스님이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가끔 왜 집회 간 데 보면은 막 추기경 이런 급 되는 분들이 나와서 막 연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종교계에서 집회를 열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그 종교적인 그 단계에 올라가면 이제 이 전체적인 그런 그 이 시대적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생깁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이제 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한 대중의 부름에 호응하는 그런 이제 그걸 느껴요. 그냥 그래야 된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걸 자각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경우는 그냥 평범한 그런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이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시대 또 그 국가의 주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뭐 어떤 큰 참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던가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자기 마음 나름대로 어떤 이제 뭐 위령제를 한다던가 뭐 천도제를 누가 뭐 돈 대준 것도 아니죠. 천도제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또 주술적인 어떤 의식을 치른다던가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본인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무속인이나 이제 주술사라든가 뭐 법사라든가 술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그게 있죠. 큰 힘에는 또 큰 책무가 따른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작년부터 좀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왜냐면 이제 뭐 이제 잡신을 모시는 무당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동작이라던가 신장신, 뭐 장군신, 뭐 이런 산신령 이렇게 막 원래 사람이었던 귀신들 그런 거를 이제 모시는 분들은 이제 뭐 상관없는데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무당들 중에 뭐 만신이다 하시는 분이 계셔요. 만신. 그 만신이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받는 느낌은 그래도 저 만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보면은 하늘신, 즉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신을 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분들하고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을 그 신의 섭리를 따르고 또 그 섭리를 헤아리려고 매일 노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큰 시대적인 변화라든가 격변한 그런 이제 이 시상 뭐 세상에 대해서 그 가끔 이제 부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 부름에 응할 수 없다, 응할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일환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주술이나 무속일을 하신 분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호국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민족, 이 현재 우리 후손들이 지금 잘 살 수 있는 게 결국은 그 선조들의 이 피땀 흘린 그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 이게 보장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조상들이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가 국적을 가진 지금 국민으로 살 수는 없겠죠. 네, 다행히도 대한민국이라는 2024년 대한민국이 존재하게 해준 그 배경에는 당연히 네, 기여하신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측면에서 제 의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인형을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강력한 그런 인형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거의 화살이 잘 안 막혀요.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나 봐. 너무 튼튼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제 특수한 화살을 또 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기존의 화살이 이제 최소한 소리를 좀 그러니까 소음에 가까운 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왜냐면 일반 화살을 가지고 왔더니 산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러니까 특히 밤에는 그 소음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은 서울에 있는 산은 대부분 다 인근이 다 자동차 도로예요. 그래서 낮에는 자동차들이 엄청 쌩쌩 달리기 때문에 그 낮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서 산에서 나는 그 소리가 다 묻혀요. 근데 새벽이 되면은 이동하는 차량이 줄고 그러면서 산에서 나는 딱딱 화살이 박히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소리가 나지 않게끔 화살을 만들고 또 저렇게 살 날리는 저주 주술에 필요한 인형을 좀 특수하게 제작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저렇게 이제 화살을 쏘고 나면 저기 인형이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손이 많이 가요. 이게 제가 이제 축복식하고 이 저주대행하고는 비용을 좀 약간 차이 드는 이유가 뭐 다른 이제 그 가짜 뭐 저주대행 업자들은 이제 뭐 따로 저런 걸 보여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안 하니까 이제 뭐 항아리에다가 이제 뭐 아니면 뭐 동물 시신에다가 뭐 이렇게 이상한 헛짓을 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다야 저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뭐 제가 없는 근거 없는 말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어떤 놈은 저기 뭐 개나 고양이나 뭐 이런 거에다가 뭐 잡아가지고 뭐 저주한다고 하는데 헛짓 하는 거죠.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할 줄 몰라서 그냥 괜히 엄한 동물을 이렇게 해치는 것 같아요. 동물 학대 혐의가 적용되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그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 생명체를 이렇게 막 재물 바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 저는 그걸 보거든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칙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딱 느껴져요. 그래서 이게 이 뭐랄까 인풋 아웃풋 뭔가를 내가 하면 결과가 나오는 이걸 정확히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보시는 분들은 괜히 강아지 잡고 고양이 잡고 막 닭 잡고 이러는 것 같아요. 동물 학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여러 명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 블로그나 네이버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데 뭐 아이디만 딱 공개 놓고 뭐 텔레그램, 카카오톡, 라인 뭐 이런 거 메신저 아이디만 딱 공개 놓고 핸드폰도 없고 이제 주소지도 없어요. 딱 그 메신저 아이디만 가지고 이제 뭐 보이스톡이나 뭐 음성 그 메신저나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상담도 하고 막 그러나 봐요. 전화번호가 오픈이 안 되죠. 그런 분들은 일단은 아시죠? 저기 무슨 뭐 현상 수배범도 아니고 어떻게 메신저 아이디만 뭐 카카오톡 아이디, 텔레그램 아이디 뭐 이런 것만 공개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전형적인 먹튀, 돈 받고 했다 말하고 그다음 잠적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카카오톡이나 뭐 라인, 텔레그램 이런 거는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아이디로.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공개 안 된 그런 것들은 그냥 먹튀라고 보시면 되고 사기 안 당하시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충청도 남자무당들 얘기는 알 수가 없는데 사기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가 뭐 10년 됐다, 20년 됐다, 30년 됐다 무당인이라고 하면서도 중인 것 같기도 하고 목사도 치고 지랄을 발광하더라고요. 뭐 저주등 한다면 하는데 사진 한 장이 어떻게 없는지 그리고 썰만 풀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뭐 저주등 했다는데 저주등 했는데 왜 영상이나 사진이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저주등 한다는 놈들이 왜 이렇게 그 저격글만 쓰는지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렇게 막 저격하는 그런 글을 거의 안 써요. 왜냐면 요즘에 제가 이제 몇 번 쓰긴 했는데 거의 안 쓰는 이유가 아니 게시판에 괜히 온라인에 이런저런 저격글 써서 괜히 법적인 문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산에 가서 저주터 가서 그냥 저주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상식적이고 뭔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안 가는 거는 일단은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렇죠. 저주대행 한다는 사람이 누군가를 뭐 그게 공익이 됐건 사익이 됐건 뭐가 됐든 어쨌든 막 10번, 20번, 수백, 100번 가까이 막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면서도 저주대행 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저주대행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저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그냥
저주를 겁니다. 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0년이 됐건 30년이 됐건 다 그냥 무당인데 누구를 막 공익이라고 하면서 막 저격을 올린다? 사기꾼이에요, 그냥 사기꾼. 가짜 무당이다. 흔히 말하면 선무당. 진짜 무당이면 저주 양박, 저주를 해서 정의를 실천하면 되는 거지. 왜 허구한 날 이렇게 글만 쓰는지. 게으른 자 혀는 바쁘고 가짜 선무당은 손가락만 바쁩니다. 네, 좀 아시고요.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